이게 중량 문명이라 하거든요. 인원이 많으면 그냥 그 회사는 커버리는 거죠. 근데 요즘엔 경량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 자체가 지금 바뀌었다. 최대한 작고 빠르게 가는 회사 또는 서비스가 이제 승리를 한다. 저는 이런 시대를 통해 가지고 대학의 규모가 축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은 어떻게 보면 인재를 길러내는 기관인데 이제는 그 인재가 AI를 얼마나 친숙하게 다루냐가 관건이라고 봐요. AI와 내가 어떤 걸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가 저는 새로운 이제 교육의 판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팔란티어라는 회사 아시나요? 팔란티어라는 회사 미국의 지금 가장 핫한 기업이거든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60대의 아버지가 이런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를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친구들과 얘기할 때 좋지 않을까 하는 걸. 그래서 오늘 저의 주제는 회사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인 창업 또는 소규모 회사들의 부상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대기업 가지 말고 1인 창업을 해라. 96배 더 벌 수 있다 라는 제목입니다. 시작하자면 이 뜻 혹시 아세요? 그 바둑 용어잖아요. 맞습니다. 대마불패. 혹시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게 큰 대자의 말 맞자거든요. 큰 말은 절대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산업계에서는 결국 큰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큰 회사가 이제 인력을 충원하고 자본금을 엄청 투자를 해가지고 그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산업의 지금까지의 어떤 기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대마불패. 그러니까 현대건설 이렇게처럼 큰 회사가 그 산업을 먹어버린. 근데 지금은 직원 20명의 회사가 직원 30만 명인 회사를 이기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마불패가 아니라 대마필패입니다. 클수록 진다. 대마불패는 이제 대마필패가 될 것이다. 혹시 텔레그램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텔레그램이 메신저죠, 메신저. 보안이 철저한 메신저인데 텔레그램 혹시 직원 몇 명인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대충 예상. 6명은 너무 적은데 한 200명? 2000명? 텔레그램 사실 이게 전 세계적인 메신저죠. 그렇지. 지금 30명입니다. 30명. 그리고 매출액이 1조 3천억이에요. 기업 가치가 40조입니다. 그러니까 30명이 지금 40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베이스 44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저희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잖아요.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개발자들이 막 붙어서 홈페이지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AI로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인데 이게 지금 매출액이 540억이거든요. 기업 가치가 1,100억. 이게 지금 인수가 됐어요. 이 금액으로 인수가 됐거든요. 여기 직원 수 몇 명일까요? 여기도 한 20명? 50명. 여기는 1명입니다. 오. 그러니까 사장 하나 1인 기업.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요즘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브 코딩이 뭐냐면 바이브가 분위기거든요. 분위기로 코딩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당장 개발 지식이 없어도 나 이런 홈페이지 만들어줘 하면 AI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하는 회사거든요. 이 한 명이 이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지금 1,100억의 인수를 하고 지금 엑시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회사 대기업 그런 산업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뭐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저희 주요 지표로 봤잖아요. 요즘 산업계에서 가장 뜨고 있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1인당 매출액이에요. 직원 1인당 매출액. 그러니까 직원 명수 대비 매출액이 얼마나 나오냐. 텔레그램이 약 4,666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한 명이 이 정도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한 명당 지금 여기는 500억, 600억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린 AI 리더보드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AI를 활용해서 1인당 매출이 가장 큰 기업들의 순위를 쭉 소개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지금 직원 50명 이하 연매출 500만 달러 이상 43곳을 꼽았는데 여기서는 1인당 지표가 1,600억입니다. 1인당. 그러니까 직원 한 명당 1,600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반면 삼성전자는 매출액 447조입니다. 그리고 직원 수가 26만 명이에요. 이걸 대입해보면 약 17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1인 기업 또는 소규모 회사가 엄청 큰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방송국 같은 경우에도 광고할 때도 폭력적인 금액을 써버리면 그 시장을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통용이 안 된다는 거죠. AI가 나오면서 내가 이제 뭐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코딩을 할 수도 있고 코딩을 못해도 개발자가 아니어도 번역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바로 돌리면 번역이 가능하고 AI가 시장의 판도를 완전 바꾸고 있는 거죠. 저도 지금 이 일을 하면서 계약서 같은 경우 오면 옛날에는 그거를 변호사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여기에 독소정이 뭐가 있냐를 돈을 내고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챗GPT에 그냥 그걸 넣고 여기에 내 독소정이 뭔지 알아줘 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내가 필요한 서비스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AI가 AI가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 96배 차이거든요. AI의 출현으로 인해서 1인당 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96배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엄청난 지금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왜 대체 이런 일이 가능했냐? 첫 번째로 AI로
생산성이 폭증됐다. 100명이 하던 일을 AI가 대신 해주고 있다. 두 번째는 고용비 절감이죠. 지금 AI가 IQ가 140이라 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돈도 안 받고 잠도 안 잡니다. 내가 그냥 일 시키면 바로 하는 거고 잠도 안 자고 돈도 안 받고 불평 불만도 안 합니다. 이런 100명짜리 직원을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완전 일당백인 거죠. 노조도 결성이 안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민첩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이 계약서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요 하면 뭐 부장, 과장 뭐 다 결제를 받겠죠. 그럼 벌써 며칠, 몇 주가 걸릴 텐데 이거는 바로 5분 만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I 시대에서는 민첩함과 이 속도가 결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규모의 경제가 끝났다. 과거에는 인원이 많을수록 강했지만 이게 중량 문명이라 하거든요. 인원이 많으면 그냥 그 회사는 커버리는 거죠. 근데 요즘엔 경량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 자체가 지금 바뀌었다. 최대한 작고 빠르게 가는 회사 또는 서비스가 이제 승리를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쭉 얘기한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송길령 작가라고 경량 문명의 탄생이라는 책을 좀 냈는데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의 핵심 메시지가 이제는 큰 기업이 훌륭한 게 절대 아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다. 민첩한 개인과 소수팀이 훨씬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1인 기업의 시대가 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저도 지금 거의 다 외주를 주고 가장 효율적인 비용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물론 AI의 출현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생산 방식은 중량 문명은 인력, 설비, 토지 중심, 경량 문명은 정보, 창의, AI 중심, 그 다음에 핵심 자원은 중량 문명 사람 수, 직원 수, 그다음에 여기는 지능과 민첩성,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리더십의 차이가 있습니다. 리더십은 관리, 통제형, 사람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죠. 뭐 몇천 명의 사람을 내가 리드해 나가겠다. 이런 거라면 이제는 아예 다른 리더십입니다. 문제 정의 리더십. 나 혼자 충분히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 과연 시장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질문을 계속 해야 된다. 과연 사람들이 뭐가 불편한지를 계속 고민하고 연구를 하면 문제만 제대로 정의가 되면 실제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으니 이게 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가 있다. 형 피그마라는 서비스 알아? 피그마가 뭐냐면 약간 포토샵 같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인수가 돼가지고 지금 몇천억, 몇억 달러 뭐 그런 회사인데 이 대표가 거의 대인기피증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거 무서워하고 파티 같은 데 가면 구석에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이런 사람이 이제 그런 새로운 리더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리더는 뭐 가자 씨 막 이런 리더였다면 우리가 새로 바라봐야 될 리더는 뭔가 예민하고 디테일하고 문제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져야 된다. 옛날에 중량 문명에서는 중요한 게 당신 경력 몇 년 차냐 가 중요한 질문이었다면 요즘에는 그 일을 없애줄 수 있나요가 새로운 기준입니다. 옛날에는 경력으로 말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내 개인이 뭘 할 수 있는지 그게 새로운 기준이고 옛날에는 학별 자격증이 낡은 기준이었다면 요즘에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기준인 거고 옛날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인재였다면 이제는 AI에게 일을 잘 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AI를 내가 얼마나 잘 다루냐가 핵심 키가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시대를 통해 가지고 대학의 규모가 축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은 어떻게 보면 인재를 길러내는 기관인데 이제는 그 인재가 AI를 얼마나 친숙하게 다루냐가 관건이라고 봐요. AI와 내가 어떤 걸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가 저는 새로운 이제 교육의 판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팔란티어라는 회사 아시나요? 팔란티어라는 회사 미국의 지금 가장 핫한 기업이거든요. 이 회사가 이 세상에 있는 정보를 AI로 활용해서 미국 국방부나 이런 데 전달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빌라덴이 어디 있을지를 찾아준 회사예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하고 이제 수주를 막 하고 이런 엄청 큰 회사인데 이 CEO가 발표한 게 뭐냐면 우리는 고졸만 채용할 거다. 대졸 채용 안 할 거다. 왜냐면 고졸 학생들을 우리가 교육시키는 게 낫다. 대학교에서 쓸데없이 4년 쓸데없는 거 배울 바에는 우리 회사의 인재를 우리가 키우겠다. 오히려 도화지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한테 교육을 해라. 그럼 우리가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쇼피파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인터넷 쇼핑몰을 꾸며주는 회사인데 여기는 채용 기준이 AI가 너를 대체할 수 없는 걸 증명해야만 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너를 대체할 수 있으면 너 안 뽑아. 대체를 못하는 걸 증명을 해내면 그때 입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판도가 바뀌고 있다. 옛날에는 뭐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대기업 들어가면 뭐 좋아하고 이랬잖아요. 저는 이게 빨리 무너질 거라고 봐요. 다행히 아버지가 옛날부터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회사 가지 마라. 회사 미래 없다. 이게 약간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등긴 지명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산업혁명의 수준이 아니라 문명의 패러다임이 전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예 산업의 변화가 아니라 인류가 살아가는 그 세계가 바뀌고 있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세 가지가 뭐냐 했을 때 프롬프트 사고력, AI에게 내가 어떻게 명령을 시킬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인재. 두 번째는 문제 정의력. 아까 말했듯이 이 시장에 아니면 이 고객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의해내는 능력. 세 번째는 네트워크 평판력입니다. 1인 기업이 많아질수록 외주란 시스템이 발전을 하겠죠. 그러면 회사 외의 인물들과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평판력이 되게 중요해진 거죠. 착하게, 정확하게, 빠르게 일하는 사람이 인재가 될 것이다. 회사 내에서 정시질을 하면서 내 위상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내가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테니까 최대한 평판을 좋게 가져가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역량 3개 중에 하나다. 근데 이 작가가 되게 좀 특이한 얘기를 해요. 이 경량 문명이 사실 우리나라에게 되게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빨리빨리 문화가 이 AI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빨리빨리 문화가 정말 탁월하잖아요. 무조건 빨리 해내고 그 다음에 이 K 컨텐츠로 감정 산업은 이미 세계 1등이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분야가 무엇이냐 했을 때 감정이잖아요. 그 감정은 우리가 이미 많이 선도를 해가고 있다. K 문화로. 그 다음에 AI 수용도, 디지털 활용도가 최상위권이다. 챗GPT의 유료 회원수가 전 세계 중에 우리나라 2위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인구 대비는 압도적으로 1위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이미 AI를 많이 쓰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큰 것보다 가벼운 것, 그리고 느린 것보다 빠른 것, 명령보다 협력, 수직보다 수평, 그리고 조직보다 개인이 치고 나가는 새로운 문명이 탄생했다. 그리고 옛날에 그 기업가 정신은 뭔가 사람들을 몇천 명, 몇몇 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가가 아니라 개인이 AI를 부리는 능력, 이게 현대판 기업가 정신이다.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60대의 아버지가 이런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를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친구들과 얘기할 때 좋지 않을까 하는 걸. AI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문화나 모든 산업이 판도가 바뀌네. 그래서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텔레그램 직원 수였거든요. 텔레그램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전 세계인데 다 알 거란 말이죠. 그거 직원 뭐 못해도 한 1000명은 될 거 생각했었는데 30명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약간 요새 지금까지는 그 회사의 규모를 판단할 때 직원 수가 몇 직원 명이냐, 수가 그 막 직원 수가 많으면 와 막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뭐 이 차이가 나는데 그럼 이제 그런 기준도 많이 깨졌네. 완전 깨지고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대기업 들어간다고 하면 국내에서 우와 하고 이랬죠. 근데 이제는 대기업이 빠르게 무너질 거죠. 아까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필요한 덕목이 3가지가 있다는데 거기에서 AI를 잘 다루는 사람, 그게 구체적으로 뭐죠? 저도 AI를 많이 쓰다 보면 똑같은 걸 알아내고 싶어도 질문에 쓰는 능력. 그러면 그거 좀 키우려면 어떤 게 필요하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AI를 많이 써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문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길러야 되겠다. 이것도 결국 AI와 같이 일하는 것도 사실은 다 질문이거든요. 뭐 해줘라는 것도 사실은 질문인 거죠. 그러면 질문을 평소에 안 해본 사람들은 질문하는 법을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물어볼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AI 시대에서 오히려 질문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이제 더 부각을 될 거다.